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이 제 6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반응이 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좀 재미있게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내용이 어려운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유튜브들이 이게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이슈들, 그러나 이게 외교 안보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 싶은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이 너무 느리고 어눌해가지고 이게 지겹다 이런 분들은 이 보실 때 속도를 1.5배속으로 보시면 좀 쉽다고 합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독자 핵무장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핵무기를 설계하고 이걸 제작하고 배치하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에 주로 무기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 증강 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충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주로 어디 들어가느냐? 핵무기 원료 생산하는 공장 건설하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무기 원료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농축 우라늄 HU나 플루토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HU를 생산할 우라늄 농축 공장이나 플루토늄을 뽑아낼 그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어야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건설하는데 우리 핵무장 비용의 한 90%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원자력 공학자들 이런 분들 가운데는 옛날부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내에 핵무장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좀 잘 새겨 들어봐야 되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2000년대 초에 레이저로 가지고 우라늄 농축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유엔 안보리까지 끌려갈 뻔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레이저로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리를 깨달았다, 그 기법을 알아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핵무장 하는데 필요한 그런 분량의 HU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고 공장을 건설해서 가동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뭐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든다면 말이죠. 일본이 레이저 농축을 80년대 후반부터 그 집중 연구를 했거든요. 국가 예산도 이 레이저 농축 R&D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끝에, 이거는 실용화할 기술이 못 된다, 이거는 경제성이 있는 농축을 하기에는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결국 레이저 농축을 포기를 했습니다. 뭐 일본이 못한 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원리를 터득했다는 거 하고 이거를 실용화하고 공정을 개발하는 거 하고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원자력 학계에서 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 비확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당장 핵 개발을 하려 그러면 NPT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 이걸 탈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장 한국은
우리 원전에 필요한 이 원전 연료를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중용도 품목, 우리가 민수용으로 쓰고 핵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모든 품목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 이제 어떤 품목이 수출 금지 대상이고 하는 게 이런 게 NSG, Nuclear Suppliers Group이라는 그 핵 공급국 그룹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그 구체적인 품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NSG 의장을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지만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뭐 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품목은 핵 개발하는 나라에다가 수출하지 말자는 게 뭐 여러 수백 품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NSG 가이드라인으로만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핵 기술이 있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에다가 원전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나라, 이런 나라에는 국내 법 수출 통제 체제에 그게 다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모든 나라가 한국에다가 원전 연료 수출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선 원전 가동이 지금 이미 수입한 연료가 다 떨어지는 순간에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 원전에서 지금 공급하는 전력이 최소한 25%는 되는 거 아닙니까? 30% 넘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게 25%의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게 절전을 하고 전기요금 두세 배 올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공장 가동을 최소한 한 20% 줄여야 되고, 뭐 백화점이든 이런 전력 대량 소비하는 상업 시설들도 영업 시간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결국 우리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전력 요금 올라가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모든 상품의 원가가 상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하는 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다 거들내고 할 만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게 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거지만은 전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하기 전에, 핵무장을 결심하기 전에 국내 우라늄 연료, 농축 우라늄 연료 작업 체제부터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재처리 시설은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우리 국내 에너지 원전 연료 공급할 만한 그런 규모로 정상 가동하기 전에는 핵 개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라늄 농축 공장이나 재처리 공장 이 건설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나? 이건 아무도 설계해 본 사람도 없고 아직은 국내에서 그거 뭐 경비 추산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일 최근에 우라늄 농축 공장도 지어보고 재처리 공장도 지어봤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대충 얼마쯤 들어갈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공장부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농축 기술을 개발한 것은 60년 전부터입니다. 59년부터 원심 분리기 농축에다가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72년도에는 이건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79년부터 원심 분리기 한 7,000개 규모의 이 파일로트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파일로트 플랜트라는 이 기술이 실용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근데 거기서 축적한 어떤 노하우, 가동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90년대 들어와서 로카슈무라에 그 우라늄 농축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97년부터 이게 농축 상업 시설을 상업적 규모의 농축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로카슈무라 농축 공장 짓는데 20년 전에 한 100억 불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로카쇼무라 농축 공장이 일본의 원전에 필요한 이 연료의 한 4분의 1 정도를 공급한 겁니다. 전체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보다 규모가 한 2배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외에서 사올 방법이 없잖아요. 일본은 해외에서 4분의 3을 사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는 핵 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우라늄을 사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한 2배 규모가 돼야 되는데, 일본의 전체의 그 원전 설비 용량이 우리 한 2배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 2배 되는 규모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저 농축 공장에 한 100억 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20년 전에 일본에 들어간 돈의 한 2배 정도 들어간다. 한 200억 불, 한 24조 원 정도가 일본 기준으로 하면, 일본의 20년 전 기준으로 하면 한 24조 원 정도 들어가야 국내 그 농축 우라늄 작업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재처리는 저는 급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참고로 일본 재처리 공장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로카쇼무라에다가 그 농축 공장하고 같은 그 동네에다가 이 사람들이 재처리 공장도 지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한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90년대 초에 이게 또 농축 공장하고 같은 시기에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2004년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는데, 완공은 벌써 한 10년 전에 다 완공을 했는데, 이거는 운전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안전성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안전성 검증을 다 받고 그 가동 허가를 받는데 한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농축 공장을 짓는데 한 20조 원, 최소한 한 20조 원, 많으면 한 3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일단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돈이 미국의 해고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투자하는 거라면 좀 아깝죠, 사실은.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확실히 미국 핵으로 지켜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헛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농축 우라늄 시장의 불확실성, 우리가 필요한 원전 연료 공급의 불안정성, 이런 거에 대비한 어떤 그 에너지 안보 차원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험료로서 보험 드는데 이게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20조 원, 30조 원이라는 게 이게 꼭 아깝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해볼 만한 일이다. 그리고 핵을 개발할지 안 할지는 우선 농축 공장을 가동해보고, 그때 가서도 우리가 이게 핵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핵이 없으면 우리 안보에 큰 이거는 공백이 생기겠구나. 이런 판단에 서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단계에 일단 가놓고, 그때 가서 핵무장 할지 안 할지는 저는 결정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